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투기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건지 쾌감 때문에 와 있나 혹은 진짜 어떤 투자의 알파를 갖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간다. 이렇게 투자하시다 보면 그때 뭐 초반에 뭔가 투자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야, 이 방법이 나한테 딱 맞네. 정말 괜찮다 하는 걸 느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확실하다고 느낀 적 없었어요. 물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냥 그거에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실 정신적으로 피로한 거예요. 맞아. 그 골프랑 똑같네. 감 잡았어 하고 또 나가면 다음날 안 맞는 거야. 그렇다던데 저도 골프 안 쳐서 모르는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골프 되게 좋아하시는 게 되게 자신과의 싸움이라서 맞아요.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아까 방금 했지. 진짜 감 잡았어.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주식 투자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야, 진짜 나는 이거 확실하게 깨달았어. 네. 뭐 트레이드 하다 보면은 막 계속 잘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물론 장이 좋을 때도 있고 네. 뭐 잘 나올 때가 있을 건데 근데 다음날 되면 또 안 맞아.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뭐 급변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진짜 그래서 투자가 이게 꼭 차트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사람의 이 심리가 뭐 들쑥날쑥 뭐 시장에 따라 네. 왜냐면 뭐 또 물량에 따라서 뭐 네. 매도 물량이 갑자기 뭐 많이 계속 오다 쏟아져 나와버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어느 타이밍이 예상치도 않은 데서 나오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투자하면서 힘든 점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직업을 10년을 한다라고 하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라는 거는 되게 거기서 예외가 아닌가. 10년을 했음에도 내가 하루아침에 무언가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직업이 이 주식시장이 아닐까, 투자라는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되게 긴장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역시 겸손하시. 보통은 이제 좀 주식 고수들은 나를 뭐 이렇게 나 이런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 뭐 이렇게 대부분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그게 맞잖아요. 그 활동을 그렇게 수십 년 하셨으니까 자기 확신이 생기는 게 맞는데 제가 아직 당연히 경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투자가 정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라는 무언가가 여기서 시장보다 앞서 있다라고 판단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시장이구나를 너무 많이 느껴서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가만히 시장의 흐름에 잘 올라타고 잘 내리고 그래서 많은 욕심을 내려놓고 공포도 견디고 막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사이클이라서 사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자라는 직업이 아름답게 보지만 절대 아름다운 직업이 아니라서 그럼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40억대 이렇게 불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물론 트레이드를 계속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또 뭐 이렇게 큰 대박이 났을 수도 있는 종목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을 난 종목이 있었는가요? 뭐 제 자산이 엄청나게 기여하진 않았지만 2016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증식되다 보면은 단순히 단기 투자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용 자산이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로 빠져야 되는데 그런 구간에서 제가 16년도에 전기차를 스터디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확실하게 도입된다. 그래서 뭐 2035년,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들이 퇴출될 거다. 나는 이제 그런 시장에 뭔가 모멘텀을 안고 전기차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을
그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국내 기업들 중에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리서치하면서 그때 제가 양극재 회사들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되게 이 장기 투자에서 짜릿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맞아. 이 산업의 성장과 내가 그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잘 잡아낸 이 포트폴리오의 그 논리의 구조가 맞는 그 과정이 매끄럽다라고 하고 내 판단이 맞았어. 그게 엄청 큰 돈은 아닐지라도 그 과정이 짜릿함을 느껴서 뭐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가 맞았다라는 그 확신을 시장에서 검증해 줄 때 가장 그 한 개인으로서 높은 도파민을 끌어당기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 이후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산업에 대해서 학습하고 투자로 진행해보고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는 걸 또 연습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투자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구나. 내가 했던 어떤 시간을 압축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투자 방식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지향해야 되는 투자는 이런 방식이 아닐까. 요건 난 직업의 영역이고 요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업 활동을 겸하면서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나. 산업을 분석하고 그 안에 어떤 서플라이 체인들이 존재하고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걸 공부하면 투자는 굉장히 매끄러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제가 이제 할 때가 있는데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20대 투자자분들이. 네,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 대단하진 않지만.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거 말고 또 때로는 크게 실패한 적은 혹시 없었나요? 실패한 쪽 당연히 많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패했던 투자가 뭐 현대백화점, 현대위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주로 장기 투자로 투자를 한 건가요? 네. 예, 예. 그때는 현대백화점 주로 뭐 가치 위주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기업의 이제 뭐 유무형 자산의 금액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다. 네. 이제 이 발상으로 단순히 싸다는 전제하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편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현대 위아도 그렇고 현대 백화점도 그렇고 이 산업 트렌드랑 굉장히 역행하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래 실적을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있던 시점인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단순히 싸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다 보니까 계속 떨어졌죠. 그 뒤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막 유상증자도 일어나고 이제 더 주식 이제 평단가가 안 좋아지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단순히 싸다고 해서 이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단순히 밸류에이션하는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뭐 PBR이 1위 이하면은 굉장히 싸고요. 그렇죠. 뭐 이 기업은 이 가격에 거래돼서는 안 돼요. 막 이런 기준은 단순히 그런 논리 구조로 접근해서 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배워가지고 항상 전체 글로벌 마켓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혹은 비싸더라도 이 산업이 반드시 성장성을 안고 있는 이제 그런 주식에서 많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싼 주식은 일부러 외면하고 오히려 조금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산업 전체는 최소한 연에 15%, 20%는 네, 성장하는 그런 산업에 투자하는 좀 그런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 물론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지만 저는 그게 조금 더 저한테 잘 맞았던 거죠. 지금 그럼 거의 투자자로서 많이 변부가 되신 것 같으네요. 그쵸, 뭐 이제 뭐 그냥 이게 직업이니까 하나만 잘해서라기보다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무조건 장기 투자로 좀 전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큰 돈을 운용하면 트레이드가 이게 금액이 될 수가 없으니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네. 때리면 손절들 맞아요. 시장 다 깨져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손절이 뭐 로스컷이 5%인데 예를 들면 때리는 순간 5%가 아니라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네. 금액에 따라서 뭐 그래서 물론 저는- 자유로운 금액이 뭐 대형주들은 가지만 대형주는 또 네. 이게 또 워낙 그게 또 안 변동- 맞을 수 변동성이 약하니까. 네, 저는 실제로 근데 그걸 감안해서 일부러 대형주로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을 트레이딩 해본 적이 거의 많이 그래요? 없어요. 오, 그럼 뭐 굉장히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뭐 망상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아 나는 결국 큰 돈을 굴리게 될 텐데 이 작은 시장에서 내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학습하면 이 노력이 막 그렇게 뒷볼 것 같진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그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그 감안해서 이제 대형주 시장에서만 운영을 하거든요. 실제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주식들 안에서만 높은 금액으로 작은 변동성을 취하는 방식으로 제 트레이딩 인생은 지속되었는데 그게 저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트레이드 할 때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성을 좀 안고 있거나 혹은 대형주들이더라도 항상 모멘텀이 존재하잖아요. 사람들의 시장에 관심을 받고 대형주임에도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주식들을 위주로 변동성에 같이 참여하고 빠져나오고 그럼 이제 거래 대금이나 시가총액, 뭐 거래량 이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만약에 모니터링을 해서 네. 뽑아낼 때 네. 뭐 어떻게 뽑아내시죠? 종목을 예를 들면 뭐 지금 100개 중에서 뽑아낸다. 그러면 네. 시가총액의 기준으로 하면 항상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거래량이나 네. 거래 대금 자체는 제가 기준으로 삼진 않고 항상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주식에 올라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이 다시 살아난대. 소형 원전이 이제 막 붐이래. 뭐 두산중공업에 관련된 무언가가 꿈틀꿈틀하면 네, 네, 이제 네. 거기에 슬쩍 갔다가 이제 계속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슈와 함께 했었고 그거와 비례해서 항상 수익률이 극대화되거나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손실이 나고 항상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보통 예를 들면 이제 매매하는 트레이더마다 뭐 시가 매매, 뭐 종가 매매, 아니면 돌파 매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하는 그게 있잖아요. 네. 본인만의 선호하는 기법이 있는가요? 전 종가 매매 막 이런 거 잘 모르고요. 시가 매매 이런 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특정 기준이 있다. 그렇다기보다는 전날에 제가 계획한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 혹은 마켓이 시작하기 뭐 한 2-3시간 전부터 준비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때만 거래를 지속하고요. 그게 안 되면 빠져나온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뭐 이 주식의 시가는 이 정도 이슈면은 한 2-3% 떠서 시작해도 살만한 가격이다. 이제 그 정도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2-3%를 넘어서는 4-5%가 올라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거래를 하지 않아요. 네, 혹은 3% 혹은 1% 안에서 시작했어. 그럼 내 계획은 그거였으니까 거래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예측이 맞았다라고 하면 보통 오전장이 이제 11시쯤이면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유동성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서 포지션을 정리하고 그래서 주로 그러면 그냥 하루에 다 끝내는 거네요? 그쵸. 실제로 트레이딩을 할 때는 거의 하루 안에 다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뭐 특정 변수가 있으면 다음 날까지. 좋아질 것 같다고 예상되면 이제 롤오버 다음 날까지. 네, 롤오버도 하고 그런 그래서 하나만 한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영역에서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나.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이 진짜 사실 저도 뭐 해봤지만 이게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연습하고 맞아요. 필요한데 본인은 트레이딩 해보시니까 어떻게 성격상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이 가장 사실 잘 맞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좀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잘하는 사람의 특징.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내향적이고요. 아, 내향적이다, 오히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맞는, 많고요. 맞는 것 같다네. 이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오타쿠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하나에 뭔가 이렇게 빠져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향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굉장히 내향적인데 그래요? 지금 되게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네, 소셜라이징 돼서 사회적인 내향성을 갖추게 된 사람인데 저도 실제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방 안에서 혼자 그냥 그 시간들을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조금 그게 우호적인 조건이 아니었나. 그래. 그래서 단순히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이 트레이딩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조건들 중에 항상 그거는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왜냐면 외향적인 사람은 이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사람이잖아요. 나가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방 안에 갇혀서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 이 태생적으로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지 않나. 저는 방 안에 있을 때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주식을 트레이드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충동적인 사람? 호전적이거나 맞네. 좀 충동적인 분들은 투자 자체랑 좀 안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저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이 도박도. 네. 궁금했거든요. 누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으로 분류될까?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친구들을 이제 앉혀놓고 제가 너무 이 사람은 투자를 잘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앉혀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앉혀놓으면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해봐야 알지만 충동적인 사람과 이 호전적인 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약간 이런 사람들이 거의 또 도박에 잘 빠지고 빠지면은 거의 뭐 올인을 계속 어떻게 보면 뭐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에 물타기 계속하고 거다가 뭐 신용 미수까지 다 질러서 또 뭐 빚도 끌어오고 또 그러고 그러면서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다 보니까 또 동강님이 저 존경하는 트레이더가 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에드 세이코타를 제일 뭐 존경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앞에 책에도 저 마켓 위저드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에 나오는 이제 투자자인데 굉장히 인문학적 발상으로 이 투자를 서술하신 분인데 실제로 그분의 성향 완전 반대거든요. 엔지니어에 가까운 성향인데 이 인문학과 엔지니어링은 완전히 굉장히 많이 반대잖아요. 이 기술자 같은 혹은 왜냐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인데 되게 수학적으로 증시를 접근하시는 분인데 역으로 이 투자라는 걸 본인 이야기에서 녹여낼 땐 항상 굉장히 철학적이고 뭔가 인문학적 접근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거에 제가 좀 매료돼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 중에 되게 감명 깊었던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주식 시장에서 그 원하는 것을 얻어간다라는 그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옛날에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뭔가 투기하고 싶어 들어온 사람은 돈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그 특정 그 도파민이 쏟아지는 그 쾌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와서 그걸 얻어간다.
혹은 누군가 주식시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일련의 과정을 버틴 사람들은 뭔가 수익으로 보답받는다. 이제 그런 되게 이면적인 이야기를 그 하나의 누구나 시장에서 원하는 걸 얻어갑니다. 로 이제 그냥 표현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뭐 영감을 줬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그렇네요. 예. 투기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건지 음. 쾌감 때문에 와 있나 음. 혹은 진짜 어떤 투자의 어떤 알파를 갖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간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한번 조금 되돌아보라는 이야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 보면서 아, 정말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내셨는데 되게 재밌는 통찰력 있는 근데 좀 그런 말들이 많아서 공감이 많이 됐고 그 영향을 기반으로 저도 투자에 대한 철학이 조금 깊어지고 영향을 받지 않았나